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길이세 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의 경제 공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일단 들어가기 앞서 이거부터 봐야겠죠.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청약을 진행하는 산일전기, 당연히 청약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자,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산일전기, 미래에셋증권이랑 삼성증권에서 진행을 하는데, 그런데 사실상 미래에셋증권이 대부분의 물량을 가지고 있어서 혹시나 청약을 하신다면 미래에셋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 평가는 어땠나? 무려 2200건이 나왔고 400대 1. 당연히 이 정도면 괜찮은 데이터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 또한 의무 화격도 42%로 상당히 준수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공모가 상단은 3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35,000원이 되어서 또 올렸구나 싶긴 한데요. 하지만 기관 대부분이 35,000원에서 39,000원 이 정도를 써냈기 때문에 일단은 손해는 안 볼 만한 가격대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대여급 공모주 수익률이 대략 한 30%에서 한 50%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주식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개 받는다는 가정하에 한 주당 10,000원에서 15,000원 그렇기 때문에 두 주 기준 3만원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나 여유가 좀 있다면은 가족 계좌도 같이 청약하신다면은 조금 더 의미 있는 수익금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기릿과 희릿 당연히 청약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일단 52주 신고가 기업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 들어 우리가 계속 봤던 이야기죠. 부동산 시장 힘들다, 부동산 PF 힘들다, 자재값이 올라서 힘들고 등등. 건설주는 내년이나 되어야 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런데 최근 대형 건설주가 매우 뜨거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GS건설을 보도록 할게요. 최근 GS건설의 차트를 보면은 단 한 달 동안 25% 정도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미 증권사의 목표가가 17,000 얼마인데 그 목표가도 단숨에 돌파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그렇다면 갑자기 이렇게 정말 뜬금없이 건설주가 오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일단 실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매출은 큰 움직임이 없지만 영업이익이 개선된다고 하며 내년 퍼는 5.3, 내후년은 4.4로 그래도 저평가의 영역으로 접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타이밍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다면 왜 그런가 봤더니 바로 이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트럼프. 트럼프가 당선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크라 재건 기대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건설주로까지 분위기가 확산되며 이렇게 건설주가 상승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와중에도 중소형 건설사는 진짜 부동산 PF 때문에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형 건설주로 돈이 쏠리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제 건설주가 최근 급등하고 있고 오늘은 건자재 관련주도 막 올라가더라고요.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52주 신저가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투어를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락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하락하고 있는 모두 투어 결국 52주 신저가를 쓰는 모습이고요. 실적이 나쁜가 봤더니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분명 코로나를 벗어나며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내년에는 코로나 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영업이익은 크게 성장할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퍼는 13, 내년은 11, 내후년은 9.2까지 떨어진다고 하니까 실적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또한 증권사들의 목표가도 19,500원으로 지금보다 상당히 높이 잡혀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요즘 왜 이렇게 안 좋은가 봤더니 일단 환율이 불안불안하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환율이 좀 위에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행업계는 당연히 아쉬운 상황이라는 거. 이 이유는 다 알고 계시죠? 환율이 이렇게 높다 보면은 우리가 달러로 바꾸는데 우리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거 그냥 해외여행보다는 한번 참고 다음에 달러 떨어지면 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겠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최근 들어 주가 흐름이 조금은 깔아앉은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시장의 주목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주식이 오르려면 결국 사람들이 그 주식을 사야지 오르는 건데 그 말인즉슨 사람들의 관심이 있어야 오르든 떨어지든 한다는 거겠죠. 그런데 모두 투어 등 이러한 여행 관련주 최근 들어 증시에서 관심을 받기는 조금 어려운 섹터다 보니 결국 이 친구가 오르려면은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여행 붐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환율이 쭉 하락하면서 수혜주로 등극을 한다거나 혹은 중국 관련 소식이 나타나면서 이제 그런 호재가 나타나야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미국 증시가 많이 뜨겁습니다. 지난밤에도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했고요. 기존 시장을 주도하던 빅테크는 하락하고 있지만 중소형주가 상승하는 흐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우도 1.8% 상승, 그리고 러셀 2000도 3%나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그리고 지표도 하나 발표가 되었습니다. 미국 6월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되었는데 원래는 0.3% 감소하지 않겠나라고 예상했지만 0%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금리 인하 이야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와중에 경제는 탄탄합니다. 이러한 증거가 나와서 시장에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페드워치에서는 9월 금리 인하 확률을 이제 99.9에서 100%로 넘어갔습니다. 100%를 기록하며 금리 인하 100% 나올 것이다. 이러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금값이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금값이 어제 올타임 하이를 찍었는데요. 올해 들어서 벌써 19%나 상승했고요. 그리고 어제만 1.6% 상승하며 신고점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금값이 오른 이유가 뭘까요? 일단 슈카월드 보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중국의 경제가 메롱인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뭔가를 사긴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국 내 주식 사긴 좀 그러니 금을 5만 상 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금값이 최근 들어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 게다가 금리 인하 시기가 되니까 금수의 기대감 나오고 있죠. 참고로 무조건 뭐 100%는 아니지만 금리가 떨어지면은 금값이 올라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은 이자가 없어요. 우리가 금을 뭐 1톤 사놓고 가만히 냅둔다고 1년 뒤에 갔더니 아이고 이 녀석이 애를 낳았구나 하면서 1.1톤이 되어 있지는 않죠. 그런 식으로 금은 그냥 그 자리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게 금이기 때문에 금리가 높을 때는 굳이 우리가 금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은행에다가 맡겨도 한 몇 프로씩 금리를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금리 인상기에는 금값이 떨어지고 오히려 이제 금리가 인하하면은 이제부터는 은행에서 돈을 빼서 여기저기로 돈이 가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금일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며 보통은 금이 그 수혜주로 꼽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 또다시 상승하고 있고요. 게다가 이번에 또 뭐가 나왔죠? 맞습니다. 트럼프가 등장했죠. 전 세계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것 같으니까 불안하다.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불안하다. 당선이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안하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며 금을 열심히 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금 관련주인 엘컴텍은 소폭 오르기도 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트럼프 관련 이야기 조금 더 오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기준금리 인하하지 마. 아니 도대체 이게 뭔 소리인가? 우리 증시를 박살 내려는 너의 음모인가? 라고 생각하고 봤더니 그거보다는 트럼프는 바이든 견제를 위해 금리 인하를 하지 말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금리 인하가 온다면 당연히 증시는 좋을 확률이 있고 그렇다면 미국 국민 입장에서는 뭐 바이든 또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 계좌 보니까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트럼프는 상황이 허락하지 않는데 애초에 너희가 인플레 2% 되면은 금리 인하한다며 그런데 왜 갑자기 금리 인하하려고 그러냐 요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면은 파월 너의 임기는 28년까지 보장해 줄게 이러한 당근까지도 꺼냈다고 하네요. 자, 뭔가 우리나라 정치랑은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진짜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 게 미국의 정치인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까지도 드네요. 그리고 트럼프의 이야기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의 황제라고 불리는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요 사람을 재무장관으로 검토하고 있다. 요렇게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관세가 중요하겠죠. 중국 관세는 60에서 100%, 그리고 그 외 나라도 10%는 기본으로 깔고 간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대만에 대해서도 보호를 해준다. 그런데 너희 보호 비용은 내고 있니? 라고 언급을 했으며 그리고 우리도 뭐 당연하겠죠. 또다시 방위비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소식이 나오자 대만 반도체 업체인 TSMC는 괜히 뭔가 견제를 받을 것 같고 그런 걱정이 나왔나 봅니다. 2% 정도 하락하고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우리나라 성장률이 예상보다 잘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원래 성장률 예상은 2.2%였습니다. 그런데 2.5로 깜짝 상승했다고 하고요. 이는 IMF, 그 다음에 아시아개발은행 등에서 발표한 자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GDP가 올라간 이유가 뭔가? 아마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에 대한 예상치 상향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삼성전자가 왜 9만 전자를 노리고 있는지 그리고 하이닉스가 뭐 저렇게 많이 올랐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은 아쉬운 소식이 나왔어요. 내년에 대해서는 올해의 수준까지는 아닐 거라며 조금은 부정적인 시각도 나왔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뭐 내년 이야기고요. 그렇다면 GDP 성장률 전망치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조건 이겨야 되는 일본. 일본은 0.7% 상승으로 우리랑 상대도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캐나다도 1.3, 프랑스도 0.9. 요런 나라들이랑 비교를 해도 상당히 우리가 높은 수준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옆 나라 중국 5%, 인도 7%, 여기랑 비교하면 많이 아쉽기도 하네요. 다음입니다. 자율주행 관련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실히 뭔가 중국은 빠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인 버스가 실제로 중국 내를 달리고 있다고 하고요. 작은 도시에서만 하나 봤더니 그것도 아닙니다. 상하이에서도 다음 주부터 실제로 시작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요금은 일단 시범 기한 동안은 무료라고 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190원으로 책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자율주행을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여기도 근데 똑같은데요. 일단 안전에 대한 걱정은 당연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택시 기사 등의 반발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반발한 이유는 당연히 이것 때문이겠죠. 향후 일자리에 대한 걱정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라고 생각되고요. 물론 사건 사고가 생길 수도 있긴 하겠지만 갈수록 좋아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쨌든 자율주행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저 같은 사람한테는 진짜 개꿀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가장 불편한 게 뭘까요? 맞습니다. 좌석에 대한 불편함도 있겠지만 인터넷도 많이 불편하죠. 친구랑 연락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주식 투자도 못하는 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SK텔레콤에서 국내 최초로 비행 중인 항공기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게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금액이 중요하겠죠. 금액이 얼마인가 봤더니 장거리 3만원, 중거리 2만원, 단거리 17,600원으로 비행기 값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뭐 그렇게 비싸다고 말하기는 당연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일에 관련된 거라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네요. 다만 모든 항공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일단 루프트 한자, 일본, 중국 동방, 에어캐나다, 카타르 항공, 그 다음에 에티하드 항공 이러한 항공사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야, 조선주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맨날 우리가 작년부터 조선 슈퍼사이클을 공부를 했던 거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 기릿을 포함한 기르분들은 야, 한두 번 속냐 이러다가 또 말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런데 이번에는 역으로 속이고 있습니다. 진짜 미칠 듯한 상승을 나타내고 있어요. 최근 HD가 붙은 조선주가 신고가 랠리를 하고 있다고 하고, HD 한국조선해양은 올해만 무려 50%나 급등했다고 하죠.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더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재차 상향하고 있으며, 게다가 오늘은 HD 현대마린솔루션 지난번에 상장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친구 아니겠습니까? 이 친구까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만 근데 이 생각이 들긴 합니다. 보통 이제 주도 섹터가 쭉쭉쭉쭉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잠시 쉬는 구간이 생깁니다. 그때는 뭐 21선까지 밀리거나 아니면 61선까지 밀리거나 그런 식으로 기간 조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때 어떠한 징후가 있나 봤더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제가 가장 많이 보는 거는 그 섹터 말고 거기서 파생 섹터가 생기는 걸 저는 많이 봅니다. 파생 섹터가 생겼다는 거는 이 섹터가 너무 좋은 건 아는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 이거 지금 사긴 좀 부담되는 것 같아. 혹시 이거 말고 덜 오른 거 없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주식들을 사는 거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 주도주는 단기간 과열이 되었다라는 의미와 똑같기 때문에 보통 그러한 파생 섹터가 생기는 전후로 단기 고점을 만들어지는 걸 아마도 기르분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조선 최근 들어 피팅 밸브 관련주가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뭐 당장 오늘이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아마 7월 정도, 7월 말, 7월 말에서 8월 초 그 정도에서는 단기간 고점, 그 다음에 기간 조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정답은 아니겠지만요. 다음입니다. 바이오 관련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바이오 투자하기가 좀 많이 꺼려지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계속 우상향하면서 오르던 바이오주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바로 보로노이라는 친구인데요. 폐암 치료제 후보 물질 VRN11 기대감으로 오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친구 딱 3개월 만에 무려 3배나 올라가는 기염을 토해했으나 갑자기 이상한 악재가 나오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그 악재는 외부에서 나온 것도 아닌 스스로 미국 임상을 자진 취하했다, 이러한 이야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와중에 외국인 연기금은 그 전날에 갑자기 매도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물론 그냥 일부의 생각이다 라고 말을 해볼 수 있지만 음모론이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바이오에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오 투자는 많이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음입니다. 애플도 폴더블 폰 만들 거야. 저는 삼성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삼성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보자마자 느낀 거는 애플 폴더블 폰 얼마나 이쁠까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바로 애플의 감성, 애플의 힘이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애플이 폴더블 스마트폰 개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파트너는 바로 삼성 디스플레이인데요. 물론 바로 나오진 않을 겁니다. 기술력의 집약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준비한다고 하니까 27년쯤에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자, 폴더블폰 시장은 삼성이 선도하는 시장이죠. 그리고 저 길이 또 지금 쓰고 있는데 매우 만족합니다. 확실히 이뻐요. 그 다음에 또 쓸모도 많고요. 이 폴더블 시장을 삼성이 절대 뺏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음식료 관련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핫한 주식을 꼽으려면 무조건 등장하는 음식료 관련주. 최근에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나저나 이것도 아까랑 똑같습니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음식료 진짜 미친듯이 올라가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고점 치고 지금까지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죠. 그때 고점의 징후가 뭐였죠? 맞습니다. K빵, 그 다음에 K막걸리, K김 등등. 야, 이게 좀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섹터로 퍼져나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그때가 단기 고점이군요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조정이 많이 진행되었고 몇몇 기업들은 60일선까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렇다면은 이제 다시 옥석 깔기를 진행해 한 번 더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어떤 주식을 사야 되나 봤더니 일단 키움증권이 봤을 때는 라면은 당연히 계속 파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반면 김 관련주는 기대할 게 없다라고 조금 혹평을 내놨고요. 품귀현상이 만든 상승이었으나 추가 기대감을 가지긴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냉동김밥은 장기적으로는 가능해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김밥 제조 특성상 자동화가 많이 어렵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라 수익성을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음식료 관련주를 이제부터 또 이제 실적 나오지 않겠습니까?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료 보면은 이것도 봐야겠죠. 화장품 관련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이시는 VT 딱 60일선 지지하고 올라갑니다. 기가 막히죠? 그리고 이렇게 좋았던 이유가 뭔가? 바로 오늘 나왔던 소식 때문이네요. 화장품 수출 금액이 올해 상반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어디로 이렇게 수출을 많이 하나 봤더니 미국에서 엄청난 급증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상반기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비 18% 증가했으며 금액으로는 6.7조 원이나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제 화장품 매출은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해외 공장에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물량까지 고려하면은 상상보다 더 큰 화장품 수출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소식이 나오며 오늘 VT, 아모레퍼시픽, 실리콘2, APR 등 겉토양을 확실하게 터뜨리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금부터 또 공부를 해봐야겠죠. 그렇다면 이제 다시 전 고점을 향해 갈지 공부할 타이밍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FNF가 오늘 급등하는 소식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호재가 나왔나 봤더니 바로 FNF의 브랜드인 디스커버리를 중국 및 동남아에 진출시킨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단순 목표가 아니라고 하네요. 이미 취득하기로 결정했고 워너브라더스 통해 2039년까지 라이선스 계약을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FNF 많이 쉬었죠. 앞으로 쭉쭉 성장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